이게 이제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해시 함수는 내가 어떤 해시 함수 쓰겠다. 이게 샤1, 샤256이면 이게 샤2예요. 샤2는 샤256, 샤2 뭐 이렇게 네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계열이 되겠고, 샤3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샤3를 함수를 구현해 놓은 객체를 얻어오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업데이트 메시지를 해가지고 내가 해시할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이제스트라는 메시지를 메소드를 부르게 되면은 해시 값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해시 값을 출력해 보면은 256바이트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지금 요 두 개 메시지를 해시한 거죠. 근데 차이는 점 하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끝에 점이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죠. 근데 차이는 크게 나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해시 함수이고, 요게 이제 맥인데, 맥은 이제 키가 필요하죠. 키가 필요합니다. 키가 필요한데, 아까도 그 설명을 자세히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해시나 맥도 똑같이 충돌 회피를 제공해 줘야 돼요. 충돌 회피. 그리고 그 충돌 회피는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 하면은 출력되는 값의 길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128비트면은 64비트 안전성을 갖고 있고, 256비트면은 128비트 안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버스트 패러독스에 의해서. 그런데 맥은 메시지만 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 키가 들어가요. 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키가 달라지면은 또 충돌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키가 하나 더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길이가 짧아도 돼요. 길이가 짧으면 충돌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죠. 충돌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키를 또 바꾸면은 예전에 계산됐던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맥의 길이가 해시 길이보다는 짧아요. 더 길게 안 해도 되니까. 얘는 왜 그렇게 하냐? 얘는 키가 추가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해시의 길이보다는 맥의 길이가 좀 짧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얘는 맥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이니트 할 때 키를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키를 넣어주고, 나머지는 똑같죠. update, do final였구나. 아까는 다이제스트 했는데, 여기는 이제 do final이라는 메소드로 이제 맥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hmac sha1. 여기 봐도 보면 알겠지만 샤1은 되게 안전확인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맥으로는 쓰여져요.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해시 함수가 조금 약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키만 자주 갱신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인수분해 문제에 의존하는 알고리즘, 이산대수에 의존하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타운 곡선에 의존하는 알고리즘,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타운 곡선은 이산대수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이산대수 기반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똑같이 그대로 타운 곡선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대수는 원래 그냥 곱셈군, 정수 기반의 곱셈군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얘를 그대로 타운 곡선을 사용하는 군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매핑해가지고 기계적으로 그 이산대수 기반한 알고리즘들을 타운 곡선으로 바꿔가지고 쓰면 되고, 그렇게 쓰게 되면은 키 길이가
짧아져요.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이제 타원 곡선 기반한 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먼저 인수분해 기반한 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부터 소개를 하는데, 인수분해 기반한 그 공개키 알고리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RSA입니다. RSA 알고리즘이고, 이 RSA는 요 세 사람이 만든 거고요. 이 사람들은 요걸 만든 공로로 2002년도에 ACM 튜링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르베스트는 아직도 MIT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가면은 현재 기준으로 몇 비트를 써야 안전하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미국 기준이 있고 유럽 기준이 있고 뭐 각각 나라마다 좀 기준이 다른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2019년에서 2030년까지 쓰려 그러면은 비트 길이는 112비트면은 충분하다. 근데 실제 우리는 128비트를 요즘 많이 쓰는 거고요. 팩터링은 RSA는 2048비트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2030년 그보다 더 오래 쓰려 그러면은 3072비트를 써야 된다. RSA 값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해시도 이제 쭉쭉 내려가 있는데, 요 B가 맥이에요. 맥이에요. 그래서 이 맥에서는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샤를 써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고, 그 이유는 얘는 키를 추가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권장하는 길이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RSA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공개키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공개키는 이제 개인키, 공개키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키는 나만 가지고 있고, 공개키는 이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이제 다른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SA에서는 공개키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매우 큰 소수 P와 Q를 선택을 해서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2048비트짜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P와 Q는 몇 비트여야 되냐면은 1024비트가 돼야 돼요. 1024비트를 두 개 곱하면 2048비트짜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P와 Q를 1024비트로 만들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소수를 선택을 해야 되죠. 소수는 어떻게 선택할까? 1024비트짜리 소수를 어떻게 선택할까? 소수를 생성하는 알고리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소수를 결정적으로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랜덤, 프로바빌스틱 알고리즘을 쓰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1024비트가 필요해요. 그럼 1024비트를 랜덤하게 생성합니다. 랜덤하게 생성하고 맨 마지막은 1로 놔요. 맨 마지막에 1이라는 건 왜 1로 놓을까? 소수여야 돼. 소수는 뭐예요? 2 빼고는 다 홀수죠. 그래서 얘를 1로 바꿔요. 랜덤하게 생성해 놓고. 그리고 맨 앞에도 1로 놔요. 왜냐하면 얘가 1이 아니라 0이면은 000에서 여기서 1이 처음 시작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1024비트 값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작은 값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1024비트 크기의 숫자이면은 맨 처음은 또 1로 놓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음대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랜덤한 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랜덤한 수가 소수인지 소수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돌렸더니 소수가 아니라고 판별을 했어요. 그럼 버려. 다시 해.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소수를 만들게 됩니다. 별로 이렇게 물론 시간은 걸리는데 그렇게 느린 건 아니고 몇 번, 소수는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만들고 그 랜덤한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가지고, 물론 그 판별하는 게 정확도가 99.999 뭐 되게 높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이 RS에서도 그렇고 뒤에 살펴보는 이산대수에서도 소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수는 주로 랜덤하게 생성한 후 소수 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P와 Q 두 개의 소수를 만들었으면은 얘를 곱해요. 그러면 N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N을 다른 사용자한테 주면 그 사용자는 뭘 못해요? N으로부터 P와 Q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인수분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못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구했냐? 이 사람은 PQ를 선택한 다음에 곱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용자는 N을 주면 N을 주고 이거 인수분해 해봐라.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다차 시간에 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없고 매우 큰 값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에 알려진 가장 빠른 인수분해 알고리즘을 돌려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면 이걸 할 수 있다, 다차 시간에? 양자 컴퓨팅이 되면은 얘를 다차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뭐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우리가 쓰는 컴퓨터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쓸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실제 현실화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고, 그 전에 은퇴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실제 회사 생활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아닌가? 그게 현실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N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용자는 PQ를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이 N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이 N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파이 N과 서로소인 2를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 근데 이 2를 랜덤하게 보통 선택을 하지 않고 3이나 655, 37을 선택합니다. 저 3이나 655, 37을 선택하면 파이 N과는 서로소가 돼요. 서로소가 되는데 이 랜덤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저렇게 해요. 왜 저렇게 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러면 2를 선택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D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D는 이 법에서 E와 D는 서로 역원이어야 돼요. 역원인 애를 구하게 됩니다. 이 구하는 거는 또 뭐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하면 돼요. 즉 여기서 우리가 이 구하는 것들은 PQ만 알고 있으면 쭉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NED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NE가 공개 키가 되겠고, ND가 개인 키가 돼요. 그럼 NE를 여러분한테 주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D를 못 구하는 거야. 근데 D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N을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어요. N을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P와 Q를 알게 되겠고, 그럼 파이 N을 계산할 수 있고, 파이 N을 계산하면 2가 알고 있으니까 유클리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2의 역원을 구하면 돼요. 그게 D가 되니까. 그러면 메시지는 실제 RS에서 어떻게 암호하냐? 메시지 M이 M보다는 작아야 돼요. N이 M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N이 뭐 2048비트면은 M은 2048비트보다는 작은 값이어야 돼요. 그럼 그 값을 정수로 취급해가지고 M을 2로 거듭 제곱합니다. 그게 C가 돼요. 요 C가 암호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암호하는. 그래서 요 암호할 때 2를 써요. 근데 여기서 3, 655, 37을 쓰게 되면은 요 거듭 제곱하는 알고리즘 여러분들 아세요? 스퀘어 앤 멀티플라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몰라? 나한테 알고리즘 수업 들어주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M의 뭐 구승이다. 그럼 M을 8번 쭉 곱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스퀘어 멀티플라이는 M 제곱을 구하고 그 다음에 M 제곱을 2번 곱해. 그럼 M 4승이 되죠. M 4승을 또 한 번 곱해. 그럼 M 8승이 되죠. 여기다 M을 곱하면 M의 9승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스퀘어 멀티플라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3은 굳이 스퀘어 멀티플라이 할 필요 없고
얘가 2의 16승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되게 효과적으로 스퀘어 멀티플라이 적용하면은 몇 번만 하면은 저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는 게 되게 효과적으로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2를 이런 값으로 쓰는 거예요. 2를 이런 값으로 쓴다고 해서 안전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C가 8이야. 그리고 2가 3이야. 그럼 M이 뭘까? C가 8이고 2가 3이야. M은 얼마야? M은 2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너무 금방 이런 건 찾을 수 있겠지만 매우 큰 수면 그게 찾기가 어려운 거죠. 2의 3승은 8 맞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또 C가 1이야. 2가 3이야. 그럼 M은 이미 1이겠지. 이런 간단한 것들은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암호하는 메시지들은 이런 아주 작은 값들은 아닐 거고 랜덤한 값이 하여튼 또 여러 가지 장치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C를부터 우리가 이제 얘를 갖고 있으면 다시 M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복구하는 C의 D승을 합니다. C의 D승을. 그러면 C의 D승이라는 건 뭐냐면은 M의 2D승이 되겠죠. C는 M의 2승이니까. 그래서 M의 D승이 돼요. 그러면 M의 2D는 뭐가 되냐면은 법 N에서 1과 합동이 되고 서로 역원이니까 요런 꼴이 돼요. 그렇죠? 얘들은 파이 N으로 나머지를 구했을 때 나머지가 얼마? 1이라는 애예요.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면 요게 되겠고 오일러의 공식에 의해서 요 값은 항상 1이 됩니다. N과 M이 서로 쏘이면 요 값은 1이 돼요.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남는 게 M만 남습니다. 그리고 M이 N과 서로소가 아니어도 이 공식은 성립한다는 걸 우리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D값은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돼요. 지금 RSA인데 퍼블릭 엑스포넌트는 3이에요. 3? 조금에서 안 보이는데 3인데 모듈러스는 요게 수학 값이에요. 이게 2048비트짜리 숫자인데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프라이빗 키는 얘만큼 거듭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겠어요, 안 빠르겠어요? 그렇죠? 이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RSA에서는 공개 키로 암호하는 비용은 개인 키로 복호하는 비용에 비해서 어때요? 훨씬 효과적이죠. 공개 키는 주로 2나 65, 37을 써요. 그러면 매우 빠르게 거듭 제곱을 해서 C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C를 D승해서 M을 다시 만들려면은 그 D 값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얘는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 알아봤자 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공격자들은. 누구도. 그래서 RSA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수학에서 이 오일러 정리를 이용한 거예요. 오일러 정리는 요게 오일러 정리가 아니라 얘가 무슨 정리더라.
요게 오일러 정리예요. n과 a가 서로 쏘이면 a의 오일러 파이 n은 n승은 1이 돼요. 이게 오일러의 정리고, 얘가 페르마의 정리다. 페르마의 정리는 더 p에서 모든 수를 p-1승을 하게 되면 다 1이 돼요. 이게 페르마의 정리. 얘는 소수일 때가 성립하는 거고, 얘는 소수일 때를 일반수로 바꾼 게 요 오일러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 정리를 정수론에 나오는 요 이론을 이용하는 그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RSA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RSA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는 3, 655, 37 이런 애를 써요. 그래서 매우 작은 애들을 암호하게 되면은 그냥 알 수 있어요. m이 뭔지.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m을 그대로 암호하지 않고 뭔가 조작을 합니다. 거기를 조작해가지고 얘를 조금 랜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RSA 알고리즘은 결정적인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T가 정해져 있고 M이 정해져 있으면 C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OAP라는 패딩을 쓰게 되면은 매번 할 때마다 좀 다른 랜덤한 값을 넣어서 메시지를 바꿔서 암호를 합니다. 그리고 복호할 때는 내가 집어넣은 랜덤한 요소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끔 돼요. 몰라도 사라지게끔 만든 게 이 OAP라는 그 알고리즘, 그 패딩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RSA로 메시지를 암호할 때 메시지를 랜덤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랜덤하게 바꿔서 바꾸는데 그 크기도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RSA 크기, 법의 크기랑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져서 그걸 가지고 이제 3승을 또 아니면 65,537승 하는 거예요. 이게 OAP가 되겠고요. 아니면 OAP를 쓰지 않고 혼합 암호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RSA로는 일반 메시지를 암호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막 몇 기가짜리를 이렇게 쪼개서 암호하면 얘 또 뭐가 필요할까? 아마 모드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고요. 얘는 일반적인 메시지는 절대 그 공개키로 직접 암호하지 않아요. 항상 암호할 때는 혼합 암호 방식을 써요. 혼합 암호 방식이라는 거는 메시지는 대칭키로 암호하고 그 대칭키를 반대편이 알아야 되죠. 그 반대편한테 대칭키를 암호해서 주는 거예요. 그때는 RSA 쓰는 거예요. 왜? 대칭키는 RSA 법보다는 작겠죠. RS 법이 2048비트, 3072비트 이 정도 되니까 128비트는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128비트를 그냥 암호하는 것도 아니고 OAP를 써가지고 얘를 이렇게 랜덤하게 또 한 번 해가지고 암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덤한 값을 암호한 다음에 그 랜덤한 값을 이용해서 대칭키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대칭키로 메시지를 암호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이 D를 이용해서 X를 구한 다음에 똑같이 K1, K2를 구해가지고 얘를 인증 암호화된 얘를 이제 풀어보는 거죠. 맥도 확인하고. 저거를 RSA KE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엘가마 암호화는 이산대수를 기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산대수. 그래서 이산대수는 y equal gx승 이렇게 됐을 때 y와 g를 줘도 x 값을 못 구하는 게 이산대수 문제예요. 이게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산대수 문제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이 x가 개인키가 되겠고 y가 공개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
P를 만든 사람은 X를 랜덤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Y의 이산대수를 아는 거고, 이걸 랜덤하게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Y와 G만 보더라도 X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씩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많이 걸릴 거고, 가장 잘 알려진 이산대수를 계산한 알고리즘을 적용해도 그 알고리즘은 지수시간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워낙 이산대수 우리가 쓰는 이 군의 크기가 크면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산대수 문제이고요. 그러면 이산대수 문제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군을 만들어야 돼요. 얘가 군의 생성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군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군을 정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P를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소수 P. 소수 P를 하나 선택을 하면 항상 ZP 스타 얘는 1부터 P-1까지의 집합인데 요 집합은 모두 곱하기 모두 P 요 연산에 의해서 순환군을 만들어요. 우리가 봤듯이 1, 2, 3, 4, 5, 6은 모두 7 곱하기 모두 7에서 군을 만들고 여기서 3과 5는 생성자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큰 P를 선택을 하더라도 여기에는 생성자가 있고 또 이 군이 순환군이 되기 때문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랜덤하게 G를 선택해서 나는 G와 P를 쓰겠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어글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X를 내 걸로 해서 Y를 내 공격키로 쓸게 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토콜을 또 알고리즘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 P를 선택을 해가지고 군을 만들 수도 있고 그 군을 이 GTP 스타라는 군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얘를 그대로 쓰지 않고 여기에 있는 부분군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1, 2, 4라는 군이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얘는 2가 생성자인 그 부분군이 돼요. 얘의 부분군.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1이 돼요. 그러니까 요 2는 요 군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순환군의 부분군은 또 순환군이 돼요. 그래서 얘를 쓰지 않고 여기에 있는 Q 크기의 순환군을 하나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대수에서 우리가 놀라 그러면은 군이 필요하다. 그 군을 어떻게 만든다? 그냥 소수 P를 선택해가지고 1부터 P-1까지 값, 그 집합을 만들어지는 군을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안 쓰고 거기에 부분군을 하나 추출해내가지고 그 부분군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군의 크기는 원래 군의 크기보다는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렇죠? 얘는 원래 크기가 6이었는데 이 군의 크기는 3이 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근데 부분군을 추출할 때 어떤 군을 추출해내냐면은 Q라는 부분군을 크기의 군을 추출하는데 얘도 소수이네. 여기에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소수예요. 소수인 애를 끄집어내면 돼요. 소수인 애를 끄집어내면은 군의 크기는 작아지는데 얘도 똑같은 군의 부분군이죠. 그러면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은 GQ군을 쓰나 ZP 스타 쓰나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똑같은 애예요. 똑같은 애인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 어려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은 변하지 않아. 근데 뭐가 변해? 요 군의 크기가 변하는 거예요. 군의 크기가 변하면 뭐가 차이 나냐면 원래는 여기서는 요 X가 범위가 1부터 P-1이에요. 근데 이 군에서 얘가 뭐 지금 H라고 합시다. 그럼 요 X의 범위는 1부터 Q-1이 돼요.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면은 더 효과적으로 여기서 계산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대수 문제를 우리가 활용해서
뭔가 암호 알고리즘 하려고 그러면 순환군이 필요하고, 순환군을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은 소수를 선택해서 만든다. 그래서 그 소수 선택한 그 군 자체를 쓸 수도 있고,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그 군 자체를 쓰지 않고 그 군의 소수가 크기인 부분군을 하나 찾아서 쓴다. 그렇게 쓰면은 똑같은 안전성을 가졌지만 키의 길이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 대략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소수 P를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들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서 군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집합을 정수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뭘 더 많이 쓰냐면은 타원곡선 군을 많이 써요. 타원곡선 군이라는 거는 타원곡선에서 이렇게 그 똑같은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순환군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흐름이 흐르고 있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암호를 어떻게 하냐? 얘가 공개키가 Y예요. X가 개인 키예요. 그러면 내가 얘한테 메시지를 비밀로 주기 위해서는 이 Y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X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풀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뭘 선택하냐면 R을 하나 선택을 해요. R을 하나 선택해서 G의 R승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공개키 Y의 R승을 계산한 다음에 내가 암호하고 싶은 이 M을 곱해요. 물론 이 M은 같은 동네에 있는 군 원소여야 돼요. 군 원소여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얘를 복호화를 어떻게 한다? X를 갖고 있으니까 이 X를 이 A, G의 R승에 곱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G의 R승에다가 G의 R에 X승이 되겠죠. X를 곱하면. 그러니까 G의 R에 X니까 G의 R에 X승이 돼요. 근데 얘가 뭐냐? Y R승은. 얘는 원래 G의 X승이죠. 그러면 얘가 R승한 거니까 G의 X의 R승이죠. 그럼 얘랑 어때? 같은 애죠. 그쵸? 여기다가 X승 안에는 Y R승하고 같은 값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우리가 수학이면은 이 M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나누면 되죠. 근데 이 동네에선 나눗셈이 없어. 뭘 해줘야 돼? 얘의 여원을 구해서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를 구한 다음에 얘의 여원을 구해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곱해줘.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 얘하고 얘가 상쇄돼서 남는 게 M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암호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 군에 있는 어떤 원소들밖에 못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메시지 암호하려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혼합 암호화를 해서 일반 메시지를 암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반 메시지도 이제 암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결국에는 R 값도 계산 못하고 Y에서 있는 X 값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산을 못하는 거죠. 이산대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 곱셈값에서 M을 구하려면 요거를 없애줘야 되는데, 요거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X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없앨 수 있는 거예요. X. Y의 이산대수 값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여기다가 X승을 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는 게 이제 L가마 암호이고 이산대수 기반한 기본적인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